시험 문제, 아니, 이 예제 푸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죠? 그리고 그 배웠던 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천천히만 좀 보시면 되는데, 지워진 시간 내에서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체크 하는 것이 좀 있어요. 35번, 하천의 자전계수. 자전계수 K값 배웠어요. 하천의 자전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천의 자전계수가 크면 물이 빨리 깨끗해진다. 맞죠? 자전계수가 크면 물이 빨리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유속이 클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 자, 유속이 크고 수온이 낮으면은 유속이 크면 뭐가 돼? 산소 전달 효율이 높아지면은 뭐가 돼? 그죠? 그래서 답은 라. 그 다음에 36번. 하천의 제폭기 계수가 0.3 per day일 때 탈산소 계수가 0.2 per day라고 하면 하천의 자전 계수는 얼마일까? 하천의 자전 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묻죠. 요게 두 개의 비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죠? 두 개의 비. 자, 보시면은 탈산소 계수, 그 다음에 제폭기 계수, 이렇게 푸는 거지 뭐.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0.2, 이게 0.3, 단위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1.5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요걸 외워둬야 되겠죠? 요걸 외워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7번. 구리 37번. 자, BOD 파이브가 BODU가 ultimate 궁극적으로 파이브다. 그죠? 그러면 사용 대수를 사용할 때 미치시리 탈산소 계수는 얼마냐?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좀 LT는 L0 곱하기 1 마이너스 10L 마이너스 K1. 요거 기억나죠? 그죠? 요거 기억나죠? 자, 여기 이쪽으로 빼버리면 1.8 분의 1은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1. 문제는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를 돌리고, 자, 10의 마이너스 K1은 1 마이너스 1.81 되고, 그죠? 이때 K1 값을 구해야 일단은 이것도 또 빨간색으로 써줘야지. 이 문제를 풀 때 계산기 사용법 숙지, 이때 K1 값을 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K1 값을. 그죠? 그럼 K1 값 어떻게 구해내요? 자, 마이너스 K1은 로그 1 마이너스 1.8에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호 바꿔주면 되죠. 요걸 요렇게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수학이에요. 수학. 그 다음에 38번. 자, 하천에 나는
DO를 높이고 싶어. 하천에서 영전산소값을 높이기 위한 공학적인 제어 방법 중 옳지 못한 것은 자, 유속 감소에 따른 퇴적의 촉진 아니죠? 자, 유속이 감소되어 퇴적이 촉진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영전산소값은 낮아지죠. 자, 유속이 그래서 왜 그 보호 만들면 하천에서 보호 만들면 유속이 늦어져서 수질이 나빠진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하천에 보를 만들면 유속이 낮아져서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이 현기화되고 그래서 DO가 낮아진다라고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38번은 유속이 낮아지면 수질이 악화되고 DO도 낮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9번. 9번.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쓰는 대로 잘 적어 놓으세요. 문제를 풀면서. 이거 왜 안 적어주시니까 하는 그런 몰상식한 학생이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적어주세요. 자, 39번. 도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할 때 매 발생하는 변화는 자, 하수가 하천으로 물이 더러워지겠지 뭐. 물이 더러워지겠지. 자, 물이 더러워진다니 너무 좀 없어 보인다. 어떤 말을 쓰냐면 수질 악화는 SS 증가. 이 SS가 부유물이에요. 자, 또 이 SS 문제 MLSS 배웠는데 SS는 뭐예요? 자, 그 다음에 COD의 증가. 맞아. BOD의 증가. DO의 감소. 자, COD는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자, BOD는 조심해야 돼요. 바이오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있고 반대되는 게 라번. 자, 40번. 용전산소 부족 곡선에서 산소의 복기율이 최대로 되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점을 뭐라 그러냐? 변곡점. 변곡점. 자, 40번. 변곡점은 두 번 미분에서 나타나는 점이기도 한데 용존산소 부족 곡선에서는 자, 여기에 부족 곡선에서는 자, 산소의 회복이 최대가 되었다가 감소하는 점. 산소 회복이 최대로 되었다가 그 다음 살짝 감소하는 요 점. 이게 변곡점이에요. 근데 변곡점 어떻게 찾아? 2번, 2분. 변곡값이 이렇게 찾죠? 자, 그 다음에 4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4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라인데 BOD하고 COD는 이거 풀면은 플레이를 써줘야 되겠다. 자, 이 DO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DO인 줄 알았는데 얘는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에요. 이건 케미컬. 얘는 이 D자가 얘랑 같지가 않아. 디졸브드 옥시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OD, COD는
오염의 지표로서 하수 중에 용존산소량을 나타낸다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BOD5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다음에 BOD가 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하수도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여러분 전부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전 아직까지 제가 학교에 와가지고 상하수도에서 구멍 나는 애는 내가 보질 못했어요. 통기사 딸 때. 자, 42번. 이렇게 말이야 상대가 이렇게 주는데 말이야. 자, 42번. 자, BOD5가 밀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 돼 있다. 해수가 있다. 탈산소 개수가 무슨 K1인데 됩니다. 자, 4일 후에 남아있는 BOD는 자, 간단하죠? 자, BOD, 소비 BOD 155는 그죠? 원래 있는 거에서 1 빼기 10에 마이너스 K1 요 공식 맞죠? 자, 근데 여기가 우리 5일 있었잖아요. 5일. 여기 BOD5가 5일 구했잖아. 그러면 여기 K, T 값이 들어가니까 T까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요 문제 풀면 요 L0는 어떻게 돼? 우리 L 맨 처음에 초기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0.2, 여기는 5일이니까 5 집어넣고 얘 값을 풀어내. 그러면 그 L0는 초기 값은 172.2 mg per 리터 되는 거죠? 그러면 잔존 BOD는 4잖아. 잔존 BOD. 자, 4일 후에 남아있는 BOD예요. 4일 후에 남아있는 BOD야. 그 말은 자, 원래 있는 17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의 T값. 얘는 4일 전에. 그러면은 얼마 나와? 4일 후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풀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잔존 BOD는 27.29 mg 퍼가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때는 BOD 시간대 BOD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잔존물이 남아있는 BOD를 나타내니까 이건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3번. 자, 43번. 되게 밖에 시끄럽다. 바람이구나. 어떤 폐수의 20도에서 BOD가 200mg/L이다. BOD1과 최종 BOD 값은 BOD1과 최종 BOD 값은 이건 1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BOD 최종 BOD 값 얼티메이트. 파이널이라는 뜻이에요. 얼티메이트 BOD 값은 얼마냐? 근데 베이스가 2예요. 그러니까 자연록으로 풀라는 말이에요. 자연록으로 풀라는 말이에요. 탈산소 계속 K1은 여기서 K1은 0.23 대기다. 자, 근데 여기서 베이스 2라고 적혀져 있는 걸 딱 확인해야 돼요. 이건 자연록으로 푸는구나. 그러면 계산기를 풀 때 10으로 쓰면 안 되고 2를 눌러야 돼. 괜히 2.7 누르지 말고 2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00은 이게 어떤 폐수의 20도에서 이게 BOD 타입이구나. 200은 초기값 L1 2에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0.23 곱하기 5 해서 L0를 구해야 돼요. 그럼 L0는 얼마냐? 292.67
근데 BOD 1일은 얼마야? BOD 1일. 자, 그러면 BOD 1일은 얼마냐? BOD 1일은 이제 요게 최종 BOD 되는 거죠. 여기 최종 BOD. 그 다음에 BOD 1일은 얼마냐? 보시면 L1일은 292.67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23 곱하기 1 그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L1은 60.13이 된다 이거죠.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CQ 값. 문제를 푸니까 훨씬 더 쉬운데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 이해 잘 되죠? 천천히 잘 뽑기나 문제 풀다가 못 주면 한 번씩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 받아. 자, 44번.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C 평균이 Q1 플러스 Q2가 C1 곱하기 Q1 플러스 C2 곱하기 Q2. 요거 되는 공식이죠. 자, 유량이 3000 톤 per day, 그 다음에 BOD가 2ppm인 하천의 배수량 2000톤 per day, BOD 400ppm의 호수를 방류하여 즉시 균등하게 혼합된다면 하천의 BOD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하천의 BOD니까 평균값이잖아. 그럼 여기 CM은 C1 곱하기 Q1 플러스 C2 곱하기 Q2. 그죠? 그럼 이게 Q1 플러스 Q2. 그죠? 그러면 CM은 여기는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원래 2ppm 듣는 게 3000 플러스 400ppm 듣는 게 200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만이었구나. 3만. 하나 더.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다. 뭐 별로 안 어렵죠. 자, 45번. 자, BOD 200mg per 리터, 유량 6,000톤 per day, 어느 식료품 공장 폐수가 BOD 10mg per 리터, 유량 2톤 per sec인 하천에 유입된다. 폐수가 유입되는 지점으로부터 하류 5km 지점의 BOD는 다른 유입원은 없고 하천의 유속은 0.05m/s, 탈산소 계수는 K2는 0.1 per day, 그 다음에 상용 대수 사용하고 20도 기준이면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하천의 유량이 2m/s/s인데 이걸 대위로 바꿔야 돼. 단위를 다 통일시켜야 돼. 45번은. 자, 45번은 중요한 거. 단위 통일이라고 쓰고 별표 3개 딱 붙인다 이거지. 그래서 보면 하천 유량의 이렇게 줘야 되죠? 그죠? 60초, 60분, 그 다음에 24시간 이렇게 줘야 되죠. 자, 그러면 답이 얼마 나오냐 하면 172 800 m/s per day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장 폐수와 하천수의 혼합 후의 농도는 아까 요 공식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C는 200 곱하기 600 플러스 10 곱하기 여기서 보이는 거 72. 그 다음에 여기는 양만 나오는데 계산하면은 ppm이 요거 단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BOD 감소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BOD 감소량을 계산을 하면은 하류 5km 이동 시간은
시간은 거리 L 나누기 속도 V는 거리가 5km라고 했죠. 근데 저 미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5km. 그죠? 하나, 둘, 셋. 맞나? 하류 5km 지점에. 그 다음에 그 유속은 0.05m/s 그죠? 0.05. 자, 5km는 5,000m야. 그러면 요거를 다 계산을 해서는 이렇게 또 붙여서 대위로 바꿔놔야 돼. 그게 1.16 대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요게 세크로 돼 있죠. 그러면 0.05를 곱해야지 뭐. 어떻게?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를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난 날짜를 알았어. 그럼 BOD 소비 공식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BOD 소비 공식. 우리 LT는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자, BOD 1.0616은 원래 BOD가 10.66이었으니 곱하기 1 빼기 대수 고상했을 때 10에 탈사석에서 얼마였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곱하기 1.16해서 요거를 풀면은 2.5 mg per 리터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잔류하는 거니까 실제로 10.66에서 2.5를 빼면 나머지 1.16이 mg per 리터. 이렇게 안 풀려고 그러면 10.66 곱하기 그냥 10의 마이너스 0.1 곱하기 잔존이니까 요렇게 풀어도 요 값이 튀어나온다. 요렇게 풀어도 요 값이 딱 튀어나와버려요. 그죠? 그죠? 이게 쉬운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숫자상으로 들어와서 공식을 생각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자, 이번 됐고, 그 다음에 46번 다음 지형도의 상수 개통도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하천, 정수장, 배수장, 급수지요. 옳은 것은 정수장에서 지금 저기 300이 저게 등고선에 있는 높이 얘기하는 거예요. 300, 200, 100, 150, 200, 100이 등고선에 있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찍고 넘어갑시다. 자, 통상적으로 하천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46번. 자, 하천의 물을 취수를 해서 펌핑을 해서 쫙 보내면 착수정에 도착을 하죠. 자, 착수정에서 조금 낮아져. 치는지 그 사이 혼합음질지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과치 낮아져 정수지. 그 다음에 정수지에서 펌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산위에 있는 배수지로 쏴. 그 다음에 자연영화로 가정으로 보도돼. 지금 높이 잠시 보여요? 내가 그대로 높이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요. 근데 보면 지금 정수장에서 배수장으로 갈 때, 정수장에서 배수장으로 갈 때, 보통 배수장으로 갈 때 펌프 사용해요. 요걸 송수라고 해요. 요걸 소수라고 해. 통상 정수장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정수지에 있는 물, 여기에 몇 가지 사이에 염소타서 보낼 때 배수지에서는 무조건 펌프 사용해서 펌프 과압식으로 송수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통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47번. 관로를 개수로와 관수로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수리한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건 자유수명 문제예요. 이건 자유수명.
자, 관을 봤는데 물이 요만큼 차서 흘러. 개수로일까요? 관수로일까요? 지금은 몰라요. 대신에 여기는 물이라는 거죠. 이게 관수로도 될 수 있고 개수로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으면 관수로예요. 여기 있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으면 관수로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개수로는 뭐의 지배를 받아? 중력의 지배. 관수로는 뭐의 지배를 받아? 압력의 지배. 개수로의 그런 특성은 사류냐 상류냐로 나뉘죠. 그래서 얘는 파우드 넘버로 사류. 이거 상류가 다운스트림 그거 아니야. 자, 1보다 크면 사류, 1보다 작으면 상류. 얘는 뭐의 지배를, 얘를 특성 특성은 뭐로 구분해? 넘버로 구분해. 얘는 뭐로 가도? 측류 나이. 측류는 커, 아니 작아. 측류는 작아. 상대적으로 작아. 나이는 클 때를 얘기한다. 자, 요렇게 머릿속에 수리학 시간에 배운 게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우리 상하수도 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47번까지 한 걸로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4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수리학하고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리학 문제를 혹시 모르시면 이런처럼 개수로, 관수로, 왜냐하면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자체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학에서 다 건너왔어요. 수리학에서 다 건너왔어요. 뭐 조금은 화학 쪽에서 건너온 것도 있지만,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